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달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선생이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새해니까 약간 들뜬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또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죠. 자, 다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으니까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강의를 매달 올해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Part 5하고 Part 6의 문항들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Part 7은 임영진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총 5강이고요. 제가 4강, 그리고 뒤쪽에 5번째 강은 임영진 선생님이 담당하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설레고 마음도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1월이니까요. 자, 우리도 그 기운을 그대로 모아서 강의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강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리딩의 1강 강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자, 강의 구성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Part 5하고 6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Part 5, 6를 총 4강에 걸쳐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자, 한 문제도 빼지 않고 101번부터 146번까지를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1강부터 3강까지는 10문항씩 Part 5 강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강에서는 Part 6를 16문항 여러분께 수업을 해드리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원래는 오프닝 할 때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실전 강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학생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고 싶긴 하지만 개념이라든가 혹은 용어가 좀 부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가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대안은 뭐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렇죠. EBS 랑 안에 보면 여러분들 많은 토익 강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100% 현금 환급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먼저 내공을 좀 쌓으시고 어느 정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의미 있고 자, 그 다음에 혹은 효율이 높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선택지 ABCD의 품사부터 먼저 따져보시는 거 아시죠? 자, 먼저 문제부터 막 읽지 마시고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 유형 판단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형에 따라서는 해석이 필요 없는 유형도 있지요. 그럼요. 자, 해석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해석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시간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토익에서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들은 수험자니까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요즘에 토익에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자,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막 쩔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Part 5에서 가능하면 시간을 세이브해서 Part 7에다가 더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려면 결국은 여러분들 문제를 마구잡이로 옛날처럼 푸셔서는 곤란하고요. 유형 판단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는 해석 없이 답을 1, 2초 내에 빨리 내는 것이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방법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첫 번째, 품사에 대한 판단입니다. ABCD의 품사가 모두 같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냐 이걸 결정하라는 문제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참고로 ABCD는 품사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 merge가 동사고요. 자, 이렇게 R이 붙으면 요거는 명사가 되죠. 그러면 이 자리가 명사 자리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자리 명사 자리예요? 아닙니다. 자, 동사가 없죠, 문장에. 따라서 자, 일단 A번을 먼저 소거하겠습니다. 자, B번은 동사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분사일 수도 있죠. 자, 분사로서의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개가 다 동사잖아요. 그럼 저 자리 동사 자리고 두 번째는 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의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뜻이 다르면 어때요? 그건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뜻도 같으면 그때는 이제 어법 문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3개는 뜻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법 유형의 문제다. 자, 동사와 관련된 어법은 어떻죠?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원어민적 관점에서 보면 슬쩍 읽어보면 답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 태, 시제를 차례로 대입해서 오답들을 소거해 나가고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부터 따져보면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인데 현재형이면 S 붙여야죠. 완료형도 S가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과거와 미래는 뭐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3인칭 단수의 주어와 어울릴 수 있다. 수의 일치는 out. 자, 두 번째입니다. 태로 가겠습니다. 수동태 보이나요? BPP를 제외한 건 다 능동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은 이 문제는 뭐예요? 알맞은 시제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Part 5는 단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안에 반드시 정답의 단서가 들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럼 시제를 논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제 단서를 찾아야 되겠는데 시제 단서가 누구예요? 2 month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은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자, C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최적화된 문제풀이가 되겠고요.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초반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이거 잘못된 방법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른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품사부터 따져보세요 라고 하면 내가 의외로 품사를 굉장히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숙달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저 EBS 랑이죠. 우리 EBS 랑이야. 네, 그래서 EBS 랑은 굉장히 꼼꼼하죠. 여러분들에게 정답만 이렇게 탁 가르쳐 드리고 뒤쪽으로 막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꼼꼼하게 해석 연습하시면 나중에 Part 7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 문항 한 문항 다 해석해 드리고 넘어갑니다. Western Furniture라고 하는 회사가 자, merge는 합병의 의미예요. 자타동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병이 될 것이다. 누구와 합병이 되는 겁니까? 자, main competitor라고 해서 주요 경쟁자와 합병이 되는데요. 언제 되나요? 2 months from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1번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urselves부터 시작해서 us까지. 자, 인칭대명사는 예전에 구토익일 때도 한 두 문항씩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한 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두 문항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출제 빈도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어떤 품사가 이 자리에 필요하냐를 따져보시는데요. 자, 투부정사는 뭐와 같죠? 동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니까 confirm이 뭐뭐를 확인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라고 했을 때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목적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형용사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1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명사 자리라고 하면 그때는 일반적인 명사들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명사들은 철수가 주어 자리에도 오고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보호 자리에도 오고 똑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자, 인칭대명사는 안 그렇죠. 주어 자리에는 we 쓰고 목적어 자리에는 us 쓰고 또 어떤 때는 ourselves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어법적인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자, 지금 정답이 나온 거예요. 형용사로.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C번으로 탁 형용사 자리 답 쓰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쪽부터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가 뭐뭐 하기 전이죠. 뭐 하기 전이에요? 자, 기사가 published. 자, 출판이 되는 것이죠. 발행이 되는 것이죠. in the paper. 자, 신문안. 그죠? 네. 신문에 기사가 발행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우리의 데이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절을 이끕니다. contains no err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가 실수 혹은 오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죠? no errors를 담고 있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neither부터 both까지의 선택지를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neither, either, both는 세 개가 이제 세트인데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모두 둘 중 하나, 둘 다 아니다의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트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그죠? Both of them. 걔네들 양쪽 모두. Both watches. 그러면 양쪽 모두의 시계들. 이게 기본이거든요. 자, 그런데 토익에서는 이 both, either, neither가 접속사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때는 근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별로 없죠.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세트로 다니잖아요. 묶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관련 있는 애들이 몰려다닌다라고 해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or라든가 whether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접속사적 관점에서 출제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센스가 되겠죠. 자, 게다가 현대 영어에서는 both, either, neither 모두를 부사로도 쓰는데요. 자, 부사로 사용되는 용례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께 언급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사 정리부터 제대로 4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잘 해두시고요. 자,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하에 주어 동사가 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뭘 지울까요? 자,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는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혹은 부사절의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whether는 자,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뭐 여러분께 막 가르쳐 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whether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절이 동반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소거할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도 접속사라고 하면서 그러면 절이 동반되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왜 오류가 없는 건가요? 자, 바로 자, 등위 접속사나 상관 접속사 중에서도 and나 or나 nor 따위에 등위 접속사를 끼고 있는 상관 접속사들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단위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like A and I like B. 이렇게 쓰는 거는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I like A and B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을 생략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하에 보니까 지금 and가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 이하에 명사 하나, 자, 그리고 자, 또 명사 하나, stock op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상관접속사의 문제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both A and B가 되겠습니다. A도 명사니까 자, B도 명사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3번의 정답은 D번으로 쓰시는데 자, 지금은 제가 원론적인 설명을 그렇게 길쭉하게 드렸습니다만 자, 이것이 지금 기본 접속사, 일반 접속사의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면 문장 대 문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관 접속사나 혹은 등위 접속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and가 딱 보이니까 이거는 both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빠르게 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알겠죠? 자, 앞쪽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ffer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주어입니다. 동사 어디 갔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빠르게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offer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건데요. 그 offer의 내용이 어떤 offer예요? 구매를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구매의 요청에 대한 자,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뭘 사는 거예요? 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the store가 되겠네요. 자, 그 스토어를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는 따져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스토어를 수식하는 건 아니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수식을 해야겠네요. 자, 만들어졌어요. 누구에게? 바로 브라이언트에게 만들어진 제안입니다. 브라이언트에게 자, 만들어진 제안이고요. 그 점포를 좀 구매하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를 수식한다? 하나의 오퍼를 수식하더라. 자,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상 적절치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만들어진 점포 이상하잖아요. 제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된 제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쁜 영희의 언니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언니가 예쁠까요? 영희가 예쁠까요? 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글자로서는 모릅니다. 말할 때는 예쁜 영희 언니 이렇게 얘기하면 영희 언니가 예쁜 거예요. 예쁜 영희의 언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영희가 예쁜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글자로 써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죠. 영어도 그런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수밖에는 없겠다.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브라이언트에게 이루어진 점포 구매에 대한 제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consist는 타동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구성의 전치사는 of고요. 그래서 consist of를 외우시는 게 자, 좋죠. consist 따로 외우고 나중에 of 따로 외우고 비효율적이에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쪽 모두죠. cash와 자, 그다음에 stock options. 자, 주식을 갖다가 나중에 뭐 주는 거죠. 싼 가격에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옵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점포를 갖다가 구매할 땐 당연히 돈 현찰 주고 사는 줄 알았더니 독특하게도 스탁 옵션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아이고, 단서가 please가 보여요. please는 뭘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please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자, 그런데 문장 앞쪽에 저렇게 나왔을 때는 명령문을 공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뒤쪽에 동사가 안 보일 거예요. 물론 as soon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보이겠지만 얘가 접속사니까 의미 없음. 문장에 주 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재우시고요. 자, 그러면 place 다음에 과거형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104번도 여러분들 1초, 2초 안에 바로 푸셨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투명 문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푸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해석이 필요하겠죠? 앞쪽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Please distribute. distribute는 배포하고 나누어 주고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handouts는 유인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주나요? attendees. 이 이는 당한 사람들이죠. 참석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어디에? conference room.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참석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명사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B번이나 C번이나 D번은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먼저 품사부터 한번 여기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따져볼까요? 여기는 다음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100% 명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동사로서 totally 뭐 총합이 어디에 이르다, value는 뭐뭐를 높이 평가하다, result는 주로 이제 in을 결합시켜서 뭐뭐를 유발하다, from을 결합해서 뭐뭐로부터 결과적으로 생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는 되지만 의미 없음. 자, 명사로 갑시다. 자, 뜻 모르는 명사 없죠.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것이 어휘 유형이고요. 어휘 유형은 어떻게 풀어요? 이거 해석을 통해서 또 풀어야죠. 자, 가보시면 첫 번째 job affair가 되겠습니다. job fair is fair는 뭐죠? 형용사로는 공정한이지만 동사로서 fair는 명사로서 fair는 박람회의 뜻이 있죠. 그래서 job fair라고 하면 구직 박람회, 구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직업 박람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의 첫 번째 직업 박람회가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험장에서는 이런 수식 성분 같은 경우에는 청 바쁘시면 안 읽고 일단 넘어가서 답을 내보세요. 그래서 답 나면 이거 안 해도 되고요. 자, 만약에 2개 이상의 선택지가 혼돈스럽거나 답이 다 될 것 같으면 얘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굳이 따지면 college graduates. 그러니까 graduates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 명사로 사람입니다. graduation이라고 하는 건 졸업이지만 graduate는 졸업생이에요. 대학 졸업생을 위한 첫 번째 직업 박람회가 뭘 끌어들였습니까? 자, 254개의 small businesses.
자, 소기업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기업들을 254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표를 끌어들였나요? 자, 그래서 총 숫자. 알겠죠? 254개 회사들이라고 하는 총 숫자의 자, 사업체들을 끌어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a total of로 정답을 쓰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from here는 어떻습니까? local area로부터 끌어들였다. 요거는 뭐 부사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local area로부터의 출신의 기업들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자, 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지지만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문맥으로 결정이 되고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읽는 사람이 편안한 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10문제로 이번 강의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자, 계속 강의가 이어지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5문제 그리고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5문제 이렇게 저희는 구성을 하죠. 자, 5개 끝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 가질 거고요. 자, 여러분들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10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강의가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4강 출연하잖아요. 하루에 다 보시려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하시는 학생들은 지금 뜨끔하죠. 하루에 다 보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효율을 위해서는 뭐 다음 달부터라도 그런 학생들은 혹시 있으시다면 다음 달부터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1강 내지 2강 정도를 소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복습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량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몰아보시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감을 구하고요. 자, 6번부터 다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달라요. 얘네들은 전치사입니다. this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죠. the는 부사예요. 야, 이거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보니까 주어가 software companies profits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rose예요. 자, rise는 자동사로만 쓰죠. 그러니까 뒤쪽에는 부사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으니까 지우고요. 뒤쪽에 또 명사가 나와 있죠. 당연히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 따라서 품사적 접근을 통해서 두 개를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둘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 이거는 지금 어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시점부터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보니까 앞쪽의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rose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by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뒤쪽에 이렇게 수치를 달고 오면 얼마만큼의 차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5%만큼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이내? 6개월 이내에 그만큼이 올라갔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A번이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 없이도 i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상태의 전환을 나타내잖아요. 위치의 전환이라든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든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혹은 상태가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상태, 액체가 뭐 고체의 상태로 전환된다거나 이런 전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는 6month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석이 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지금 6month만 딱 갖다 놓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갖다 놓고도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6번의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어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o, because of, thanks to, due to, owing to까지 꼭 외워두시고요. 자, 요즘에는 on account of도 잘 나와요. 다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새로운 그런 어떤 release 때문에. 자, release도 별표 2개. 자, releas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set somebody something free가 동사의 정의입니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제품의 출시나 자, 새로운 영화의 공개 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공개 발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release라고 하죠.
그래서 자, 새로운 릴리스 덕분에 소프트웨어 회사의 profits 이윤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릴리스가 뭐겠어요? 출시로 하면 돼요. 신상품의 출시 때문에 덕분에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윤이 올라갔어요. 이만큼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 이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6번도 마무리 짓고요. 7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죠?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shop이라고 하는 단어는 shop for something 이라고 해서 자동사로 쓰고요. 자, 뭐뭐를 사기 위해서 쇼핑하다 이런 뜻이 있죠. 명사로는 점포가 되겠고요. period 기간, method 방법, authority라고 하면 권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어휘 문제니까 해석하셔야죠. 고객들 구매할 수 있고요. 자, 뭐를요?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perfume은 다 아시겠지만 뭐예요? 향수가 되겠습니다. 자, 20%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during이 앞에 있어요. 뭐 어떤 기간일까요? 자, 이거는 during 다음에 기간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sale이라고 하는 명사가 또 앞에 또 붙어 있어요. 자, 기간이 나오려면 sale period 동안에, sale 기간 동안에 라고 하는 게 적정하겠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107번의 정답은 B로 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품사가 서로 다르네요. 자, A, B, C, D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주셨습니다.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고 뒤쪽에 sales method라고 하는 명사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야 될 건 뭐죠? 형용사가 맞는 것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문맥상 적절치 않은 때는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 명사 세트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자, 항상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것이 검증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그 판매 방식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공적인 영업 방식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형용사 자리가 맞고요. 자, 그래서 A번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108번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해주었습니다. 뭐를요? lecture를 해주었죠. 자, 강연을 해준 것인데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안 되시면 about를 꼭 해보시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주제가 뭐예요? 요것에 관한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적인 영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언제죠? 자, when he speaks later today. 오늘 오후쯤에 자, 나중에 그가 연설을 할 때 자, 요것에 관한 강연을 해주실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 간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9번째 문제로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부사네요. 물론 far 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부사도 가능하죠. 멀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부사 자리는 맞아요? 네. 동사뭉치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수식할 수 있는 부사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무슨 문제다? 부사의 어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휘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close라고 하는 단어, hard라고 하는 단어에 ly가 붙었는데요. D번에 strongly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자, strongly는 강력한에서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은 어떻다? 자, close와 hard가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이에요. 가까운 가깝게라고 하는 뜻이 다 있습니다. 물론 close라고 읽으면 동사도 돼서 닿다, 닫히다. 명사로는 폐쇄라고 하는 뜻까지 있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ly가 붙어서 뜻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게 되죠. 자, 요거는 밀접하게, 면밀히. 자, 그 다음에 hardly는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유형의 부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토익에 잘 나오는 것이 제가 지금 이게 기본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단어들이 앞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면 잘 외워두셔야 어휘 문제에서 해석을 엉뚱하게 안 합니다. 자, 그러시면 A번과 B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죠? 그 의미를 갖다가 적용해서 답을 잘 내실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A, B, C, D 중에 누가 답이 되는 걸까요? 면밀하고 밀접하게 장려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또 거의 장려되지 않는다. 뭐 이거는 그래도 그죠? 일리가 좀 있죠. 자, B번은 오케이. 멀리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버리고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반대예요. 얘는 거의 장려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그죠? 예, 장려가 된다. 권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뭐 하도록 권장이 강력하게 될까요? 권장이 거의 안 될까요? 자, watch가 되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주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뭐 할 때? 걔들이 극장 방문할 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아이들을 좀 잘 보세요 라고 장려가 되는 건데 거의 안 될까요? 그건 상식에 맞지 않죠. 강력하게 권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휘 문제였는데 자, ly가 자, 붙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closely, hardly, lately, shortly 등등등의 단어들은 여러분들 nearly 이런 단어들은 아주 주의 깊게 잘 봐두셔야겠어요. 자, 110번입니다. then부터 over까지 자, 선택지의 품사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 전치사 부사 동일형 얘는 부사 이렇게 돼 있죠. 물론 even도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균등한, 기울어지지 않은 그죠? 그래서 짝수의 이런 뜻도 있고요. 동사로 평평하게 하다라고 하는 품사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파노라마처럼 흘러가야 여러분들 좋은 토익 학습자예요. 그러면 서로 품사가 다르니까 그것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raise라고 하는 타동사가 앞쪽에 있어요. 자, raise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뒤쪽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누구예요? have $1 million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 여기 앞에 more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여기는 more money에서 money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맞은 전치사는 누구예요? 전치사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요거 3개인데 자, 여러분들 more라고 하는 아이가 왔으면 뒤쪽에 세트로 딱 붙는 거 알죠? 그래서 100만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을 raise 됐다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요건 여러분들 A번에다가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또 어떻게도 얘기하냐면요. 자, 얘가 지금 사실은 more가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더 많은 돈이라고 하는 대명사, 뒤쪽에 money를 생략하고 대명사처럼 쓰인 것인데 more than을 하도 덩어리로 많이 쓰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이 more than을 여러분들 묶어서 하나의 뭘로 표시하고 있어요? 부사로 표시하고 있는 그런 사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more than 전체를 또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over로 바꿔 쓸 수 있어요. over $500,000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more than을 하나의 부사 취급하는 그런 기류도 있더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over라고 하는 선택지는 이제 영어에 숙달치 않거나 혹은 토익을 잘 모르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하러 나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more가 없어지면 자, 빈칸에는 over가 정답이 되는 그런 수순이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노린 자, 그런 선택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러 가실 때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가시진 않지만 자,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들 그러니까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백전백승이 사실은 원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방식과 그 과정들까지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 문제풀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품사가 이렇게 다르다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를 먼저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읽어가시면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a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매잖아요. 그래서 그 조용한 경매가 자 모금했습니다. raise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돈이 나오게 되면 돈을 갖다가 끌어올리다, 모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이상? 바로 1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법적이고 기능적인 걸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more than half a million dollars, more than $1,000 너무 익숙하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문법적으로 따지는 방법을 제가 방금 알려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몸에 익어서 정답은 A야 이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럼 more than의 역할이 뭘까? 이런 것들을 혹시 합리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해설은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서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될 거래요? Which will go.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 생존자들 되겠어요. 최근의 타이푼. 자, 최근에 그 태풍의 그런 어떤 생존자들에게로 가게 될 그런 100만 달러 이상의 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자,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을 자, 저희는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하죠?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때야 되는가? 자, 그래서 뭘 따져보고 어떤 경우에 해석을 하는가? 자,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필수 성분부터 먼저 하고 수식 성분을 나중에 하는데 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의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달랐던 부분들은 왜 다르지?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 앞으로 리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